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자력 박사 파이코인 이야기 원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에 트위터에서 어떤 얘기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파이 네트워크하고는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드리고 FTX 이후에 이 암호화폐 시장은 상당히 침체기지만은 우리 파이코인과 관련되는 스텔라와 리플 같은 이런 그 블록체인의 기반은 잘 갖춰지고 가고 있고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과 제가 최근에 만난 우리나라 정보보호 분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전자통신연구원하고 파이코인 얘기를 좀 나눠왔습니다. 그와 같은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일론 머스크가 한 이후에 상당히 좀 시끄러운 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메이저 언론에서는 취급하지 않던 그 트위트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인력을 감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번에 그 테슬라의 인원들을 한 50명 정도 데려와서 트위터의 본사에서 어떤 혁신적인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못마땅한 그런 기술자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사람들이 빠져나간다는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이 개의치 않고 일론 머스크는 자기가 원하는 혁신 방안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이런 느낌이 들고 그에 따라서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 구글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인력 감축을 한다 해도 뉴스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데 유독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의 인력 감축 얘기는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걸 보면은 그 민주당이나 공화당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이 트위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도 견제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전 트럼프 대통령을 트위터에서 중지시켰는데 그 이후에 다시 트럼프를 트위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이 투표로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간신히 조금 많은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것 같고 이와 같은 것들에 못마땅한 여러 광고주들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은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3년 동안 혁신을 위해서 비상장을 하고 그 비상장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하고 저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마치 며칠 전에 니콜라스 박사도 그와 같은 비상장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혁신을 이룰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것 같아서 저도 기대를 해보고 있는 게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일론 머스크는 상당히 그 암호화폐 지불 수단을 트위터에서 하고 싶어 하고 그와 같은 역할을 도지로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할 것이다 해서 이제는 파이 네트워크도 파이 페이먼트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파이 페이먼트라는 그런 캠페인을 그 트위터에서 일론 머스크가 답을 할 때까지 계속 올리겠다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고 최근에 트위터는 한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200만 명이 넘었다는 뉴스가 바이낸스에서 나올 정도로 이 바이낸스의 장평 차오도 상당히 이쪽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직 오픈넷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 건 없더라도 오픈넷만 가면은 이 3,500만 명이라는 이런 그 유저가 있는 이런 그 네트워크를 그냥 두고 보고만 있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위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요즘 그 마스토돈이라는 곳으로 많이 이제 옮겨가고 있는데 저는 몇 개월 전에 마스토돈을 이미 들어가서 가입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는 상당히 젊은 분들이 하고 있고 저도 개인이 서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 파이코인과 관련되는 서버를 만들어서 운영해 보면 어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고 들여다봤는데 아직은 그와 같은 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젊은 분들하고의 대화가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영상 끝나자마자 파이 브라우저를 열고 마스토돈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 어떻게 가입하고 내용들이 뭐고 어떤 유의 트윗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챙겨보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FTX 이후에 그 FTX 파산은 그 암호화폐 실패가 아닌 은행 실패다 하는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 암호화폐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기꾼이 투자자와 규제 부재 상태를 이용한 것이다.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XRP라든가 에이다 등 주요한 암호화폐의 모든 블록체인은 지금도 잘 작동 중에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라든가 이런 기술이 나온 지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은 이 암호화폐 기술 자체는 아직도 잘 작동되고 있다 하는 이런 뉴스들이 요즘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리플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해볼 텐데, 저는 옛날부터 리플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이 리플이 송금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서 저희 아들에게 처음에 몇 년 전에도 이 암호화폐 기술이 뭐다는 걸 보여줄 때 리플을 몇 개를 줄 테니까 내가 한번 주고받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해보라. 그 트러스트 라인도 만드는 것도 있고 하니까 해보라 하면서 한 100개 정도를 준 적이 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는 거지만은 송금하는데 이렇게 빨리 할 수 있고 송금료가 거의 뭐 몇 원밖에도 나가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으니까 외국 간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편리하겠는가.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 애한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XRP를 뭐 가격은 상당히 떨어져 있지만은 그 리플렉스가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그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하는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에서 DLT라고 하는 이런 DLT 기술을 가지고 ISO 2002에 이미 승인을 받아난 상태입니다. 이게 ISO는 국제 표준 기준인데 2002를 받았던 것은 암호화폐로서는 리플이 처음이고 스텔라가 두 번째입니다. 이런 그 기반을 통해서 해외 송금망을 만들어 가는데 리플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고, 그동안 200개 이상의 은행과 금융기관을 통해서 기반을 닦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닦아가는 과정들의 뉴스들이 그동안 많았는데, 며칠 전에 나왔던 큰 뉴스 중에 하나는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큰 뱅크 중에 하나가 콤뱅크라고 있는데, 콤뱅크가 리플렛을 기반으로 한 ISO 2002 해외 송금망을 구축하겠다 하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카나다도 MIT하고 그 CBDC를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영국 정부에다가 이 리플 팀에서 암호화폐 규제 방안에 대해서 안을 제출했습니다. 영국은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영국 수낙 총리가 상당히 친암호화폐적이고, 더구나 찰스 황태자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찰스는 본래부터 암호화폐를 인정을 하고 확장 시기에 나가야 된다고 했던 그런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상당히 그 어떤 암호화폐의 허브가 되는 거에 큰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왕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좋은 분위기에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런 그 리플에 대한 얘기하는 거는 스텔라하고 파이코인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스텔라는 제드 맥칼립이라고 리플을 만들었던 그 창립 멤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드 맥칼립이라는 친구가 스텔라를 만들었는데, 물론 아시다시피 스텔라는 파이코인의 그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의 같은 뭐 형제 또는 뭐 이런 관계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텔라를 이제 주로 계좌가 없는 그런 나라, 미개발 도상국의 개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주로 이용해서 만드는 것 반면에 리플은 좀 친은행적인 은행 간의 거래, 은행 간의 해외 송금 이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이코인은 해외 송금 간에 하는 리플과 개인 자유 거래를 하고 있는 스텔라를 역할을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것이 파이코인입니다. 그러면서도
파이코인은 모바일을 통해서 채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스텔라와 리플이 기반을 닦고 난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되면은 파이코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저는 그게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마도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빠른 시간 내에 CBDC로 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 CBDC가 미국은 리플 베이스가 될지 스텔라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걸로 만들지는 몰라도 미국 SEC의 겐슬러 위원장이 MIT에서 암호화폐 교육을 할 때 그 밑에서 교육을 받았던 친구가 이번에 FTX의 창업자로 있던 친구였고, 이 관계가 복잡합니다. 그 관계에는 나중에 한번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릴 수가 있겠는데, 미국이 리플을 이렇게 SEC를 통해서 고의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앞으로 CBDC를 갈 때 리플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하나는 또 모니그랩이라고 상당히 해외 송금 거래 2위를 달리고 있는 모니그랩이 최근에 리플과의 관계를 끊고 스텔라를 선택을 했습니다. 뭐 스텔라의 어떤 것을 장점을 선택했는지는 제가 확실치는 않지만은 스텔라를 채택을 했는데, 어쨌든 스텔라와 리플이 확장할수록 우리 파이코인은 이 두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파이코인은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생태계가 조금 활성화될 때까지 기반을 앞서가는 코인들이 닦아놓으면 우리는 천천히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고경력 전문가들 교육장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아있는 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전자통신 분야에 근무한다고 해서 어떤 분야입니까 하니까 정보보호 분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보보호면은 다양한데 어디 분야입니까? 뭐 사이버에 관련되는 거, 암호 기술에 관련되는 거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혹시 파이코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파이코인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파이코인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이러이러한 그 니콜라스 박사가 스탠포드에서 몇 명을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만들었던 코인으로서 그 모바일에서 채굴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지금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거고, 파이 브라우저는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앞으로 여기에 이제 좀 더 많은 킬러 앱이 들었으면은 상당히 웹3 시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많은 한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도 지금 최근에 2, 3개월 사이에 유튜브로 하니까 이만큼 뭐 조회수가 몇천이 나올 정도로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짧게 설명을 하고, 한번 직접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나중에 만나서 잠깐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한 이후에 이분이 검색을 하고 뭐 조사를 한참 하다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90%는 성공적이겠습니다 하면서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와 같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 꽤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 파이코인에 대해서는 처음 보면서 발전 가능성이 꽤 높다. 90%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길래 제가 혹시 다음에 영상 만들 때 지금 성아버지가 밝히는 없지만은 이런 지금 전문가와 정보보호 분야에 있는 사람이 파이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더라는 얘기도 해도 좋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길래 이건 상당히 나름대로는 제가 이 암호 기술 분야에 있는 분하고 처음 대화를 해봤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와 같은 거를 토대로 앞으로 우리가 파이코인이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할 정도로 파이코인은 코어 팀들이 잘 가고 있다. KYC도 제대로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해커톤을 통해서 좋은 앱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젊은 유능한 학생들에게 관심도를 유도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 관심을 가지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만 가면은 언젠가 오픈넷에 갈 때까지는 상당히 좋은 일만 생기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이제 이렇게 웹3에는 데이터 소유권 문제하고 탈중앙화, 보안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갖추지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걸쳐서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혁신이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는 뭘 할 것이냐. 파이코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검색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웹3의 그 용어와 또는 내용과 발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빨리 오픈되고 오픈돼서 가고 빨리 상장이 되고 빨리 가치가 있고 빨리 KYC가 돼서 거래를 해보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너무 성급한 것보다는 차분하게 우리가 기술적인 내용들을 알아가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오늘 몇 가지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막 두서없이 떠들었던 얘기지만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